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야간 근무 쓰고 월요일 아침에 7시에 마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바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밤새우고 잠을 지금 계속 못 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할 때 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행수수설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 상황이 됐어도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중간에 좀 자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던 범위 내에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223만 원입니다. 1223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2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뭐 20%를 목표로 하는데 운 좋게 지금 30%를 일단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끝날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그 전날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는데 부자 증세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이었죠. 그 자산 가치 100억 불인가 뭐 그 이상 되면 세금을 두 배로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락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악재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소수의 어떤 그런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를 극복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풀린다는 그 부분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적인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조선주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뉴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선주 강했던 것 같이 보였고요. 그 다음 이게 강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보다가 홍남기 그 총리 권한대행께서 백신 추가 구매 부분에 대한 방송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여튼 홍남기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2천만 내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구매되어 있는 거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억 몇 회분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3번 정도 맞을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다면 백신은 상당히 지금 뒤늦게라도 수급을 잘 한 것이 아닌가. 전 국민을 다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을 구했기 때문에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그게 이제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인지 아니면 뭐 아스트라제니카, 얀센 뭐 이런 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거기 부작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화이자도 백신 접종하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70대 경비 서시는 분이 화이자 백신 맞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어갖고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스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도 부작용이 있고 아스트라제니카도 부작용이 있는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니카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유럽 쪽에서 혈전인가 그게 많이 발생했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밝힐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 그때 그 당시 때 뉴스 때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효과가 그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니카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그 제가 봤던 뉴스는 30%인데 안철수 대표는 10%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10%인가 싶긴 한데 어쨌거나 그 효능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려고 그러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포기했죠. 그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데 효과가 30% 이러면 30%면은 솔직히 접종하고 나서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가장 안 좋게 보는 부분은 불안하게 보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2중 변이, 3중 변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그 전 세계로 다시 퍼지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만약 효과가 떨어진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다시 또 맞아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화이자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가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1억 회분 이상 되는 그 백신 구매한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현 정부에서 백신을 물론 이제 3분기 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3분기에 들어오기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같으면 9월 달까지니까요. 그 정도는 뭐 들어오면 우린 또 접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전에 그 뉴스에 나오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구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 정부에서 백신을 그 잘하고 있구나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경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악재가 좀 해소됐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좀 괜찮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늘 그래서 지금 강했던 종목이 KPX 생명과학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여기서 움직일 때 이때 제가 정말 아까웠던 그 큽니다 이거 이 생각해 보면 여기 투자 유의지점 걸려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땐가 그래갖고 요 날인데요. 요 날이 투자 유의지정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이게 하도 그 한이 맺혀갖고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요 날 아침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한 2시간쯤 있다가 떠버렸어요. 떠갖고 점 해갖고 여기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얼마냐면 10,000원인데요. 3배 날라갔죠. 3배 날라갈 거를 여기서 던져가지고 그 당시 때는 좀 그 디테일하게 매매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이제 그 휴마시스 같은 종목을 안 놓치고 끝까지 이제 그 잡고 가는 뭐 이런 게 좀 그때 경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때 올라갔을 때 화이자 관련해서 떴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그랬죠. 이거 KPX가 여기서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끌어모은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는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한다 이러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확 당겨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X생명과학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제일약품도 비슷하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이 좀 뒤를 따라가는데 보시면 제일약품보다는 KPX생명과학이 훨씬 좀 강하게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콜드체인이 움직이게 될 건데요. 이번 콜드체인은 대한과학이 1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과학은 냉동고인데요. 지금 그 예전 같으면 드라이아이스 해갖고 태경케미칼 이 종목이 좀 그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고 느낀 건데 태경케미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하 70도 이렇게 필요 없답니다.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인 냉동고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대한과학이 좋게 올라갔던 이유는 오늘 졸려가지고 아예
그 올라가고 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접근은 못했는데 오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태경케미칼 드라이아이스는 못 올라가는데 냉동고인 대한과학이 올라가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의약품 넣는 냉동고를 만드는 게 대한과학이 맞거든요. 일신바이오도 있는데 일신바이오보다는 대한과학이 더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화이자 백신을 지금 그 2천만 회부 추가 구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분기 때 접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그 거점을 그 아주 많이 늘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서 해야 빨리 접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 그 거점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거점에 적어도 냉동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영하 70도는 아니더라도 영하 뭐 15도, 20도 되는 일반 그 백신 같은 거 보관하는 이런 냉동고들은 필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봤을 때 대한과학에서 나서 냉동고를 많이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 부분에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이건 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못 따라 들어가죠. 이 종목은 뉴스에 이게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검사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승인됐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 받았는데요. 이게 그 혈액 반응에 손끝에 피를 가지고 10분 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재료였던 것 같고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여기쯤에서 왜 이러지 그러고 뉴스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와갖고 쫙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 이건 좋은 재료니까 또 좀 날라가겠죠. 휴마시스 올라가듯이만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놓쳐버렸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면 구경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단체를 조금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좀 뒤에 좀 밀려버렸긴 했지만 근데 그 진단키트 부분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가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그 여러 뭐 계속 이렇게 찾질 않았습니다. 뭐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러시아 백신은 지금 좀 꽝돼 버리는 느낌이죠.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백신 구매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한가로 그냥 꽂아 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저가형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한 방 더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이런 종목은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휴마시스입니다. 그 휴마시스를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먹고 내일 아마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봤을 때 뉴스가 하루 매매 정지된다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경고 먹고 지금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하루 매매 정지가 되든지 단일가 매매가 되든지 무슨 제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서 단타들이 빠져나가면 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여기서 잡았거든요. 이때 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휴마시스를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 언급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단일가 거래가 이게 3일째 되는 날인데 단일가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끝나는 거는 아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으로 떠버리는 바람에 상한가 못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 갭 뜨니까 또 밀려갖고 못 갔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서 이 정도 가면 한 상한가 정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전에 그 제가 봤던 종목이 이런 경우에 상한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에서 매도하고 나니까 뒤에 계속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2배 이상은 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딱 보니까
1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이니까 두 배면 24,000원이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 24,000원을 터치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휴마소스 오늘 팔자 2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서 금요일날 상한가에서 200만원 이익 실현하고 오늘은 200만원 남겨놨었는데 이걸 오늘은 매도를 하자. 왜냐하면 내일 거래 정지될 것 같으면 단타가 던지기 때문에 어쨌든 밀릴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서 두 배 올랐으면. 그래서 일단 두 배 오면 한번 쉬었다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약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3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000원이니까 36,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고 내려오면 잡자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24,300원에 먼저 주문을 넣었습니다. 100만원치를. 24,300원 넣은 이유는 12,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24,000원을 찍을 것 같은데, 주말에 대충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매수가 몰려 들어오면 위로 밀어 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24,300원 정도는 찍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24,300원. 여기다 일단 주문을 넣었는데 100만원이 팔렸죠. 그래서 100만원이 팔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800원. 예. 100만원치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저렇게 했죠. 이건 내가 잡고 나서 여기서 잡고 나서 2배 나왔기 때문에 2배 먹었으면 할 일 다 했다. 이거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다 털자 해갖고 이제 24,300원에 일단 1차적으로 주문을 넣어가지고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 또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계속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4,800원 여기서 쇼 봤습니다. 24,800원 24,900원 여기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탁 정리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당분간 나는 정리했다.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 먹는 몫이고 내 몫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갖고 이제 이익 실현을 다 했고요. 이게 오늘 수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보다 수익이 많았는데 40몇만 원 됐지 싶은데 이걸 다른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밀리는 바람에 손실 나가지고 수익이 줄었습니다. 48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거 팔고 나서 그래서 휴마시스는 저한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빠지면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22,700원 왔는데 제가 지금 주문을 얼마에 넣었냐면 22,300원에 주문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주문 넣은 이유는 22,300원이 오늘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22,300원에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100만원치를. 요걸 넣은 이유는 이익 실현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미련이 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만약에 경고 먹어갖고 하루 쉰다면 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날아갈 것 같아서 투자 경고 끝나고 나면 또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24,2,300원에 100만원치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내일 매매 거래 정지 이렇게 나오면 단타하시는 분들이 미수몰빵을 쳤다면 매매 거래 정지돼 버리면 내일 하루 동안 자금이 묶이죠.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겁니다.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뉴스가 안 나오면 뭐 관계 있겠지만 아직 안 나왔겠죠. 아직까지 투자 경고에 대한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 정지 이렇게 나오면 놀래가지고 밑으로 확 던질 가능성이 살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기를 이제 적어도 오늘 저점 정도에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갑자기 경고해갖고 매매 거리에 정지하면 놀래가지고 던지면 그 힘으로 쭉 빠져갖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 좋게 이제 좀 사게 걸리니까 시간에 걸리니까 이거는 체결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결되면 3%니까 100만원치 사면 3만원이 바로 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러고 나서 내일 어차피 저는
묻어놔도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현재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온다면 100만원 더 잡아가지고 아래쪽에서 200만원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안 잡히면 말고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히마시스 매매가 오늘 저한테 가장 중요한 매매 였었고요. 그 다음 이 파미셀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종목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지 싶은데 이걸 100만원치 가지고 넘어왔다가 100만원을 더 잡았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파미셀을 100만원만 남겼습니다. 이게 좋은 재료인데 화이자 모더나 해갖고 국내에서 위탁 생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재료인데 이걸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공매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해놨는 세력들이 손실 안 나게 하려고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악재가 있어서 누르는 건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양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오늘 좀 올라가면 상승으로 끝나면 추가 매수 해갖고 200만원 한 300만원까지 땡기려고 그랬는데 밀려버리는 바람에 또 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100만원치만 남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 100만원 남기고 그 다음 빅텍은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7430원 거의 끝날 무렵에 100만원치 더 잡았습니다. 이걸 더 잡은 이유는 그냥 느낌에 시장이 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지금 좀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이고 제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한 핵무기 관련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대화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도발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봤을 때 일단 도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대화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하는 어떤 행동을 취했다, SLBM 같은 거를 쏜다거나 뭐 이렇게 도발을 해버렸을 경우에 순식간에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확 빠져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전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판문점에서 거의 뭐 포문을 열고 그냥 대북 방수성 스피커 뭐 정밀 타격 이렇게 해갖고 뭐 잠수함까지 출격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갈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 만약에 밀리는 거 여기서 좀 밀려봐야 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면 급등해갖고 8,000원을 뚫었을 경우에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300만원치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포메탈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아마 이재명 관련주들이 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밀리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근데 정치 때문에 다 밀렸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윤석열, 이재명 다 밀리니까, 포메탈이 어디 걸리더라도 밀리는 게 맞다 해서 이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도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지 않고 200만원 그대로 나눈 이유는,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빅텍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생기면 얘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지지선 정도에 아직까지 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요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 종목을 다 팔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스페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잡았던 종목이 바이든이 탄소 배출 50% 감축하겠다 뭐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한 쪽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손절했고요. 뭐 손절이 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0.4% 빠졌으니까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 태경 BK도 이 탄소 포집 뭐 이런 쪽으로 올라왔을지 싶은데 오늘 밀리길래 이건
태경 케미칼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모양이 지금 너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태경 BK를 태경 BK 손절했는데 시간에서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벳도 그 뭐 돼지열병 뉴스가 있긴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갭으로 뜨니까 밀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일단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GTS도 한번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앞에 매물이 많아갖고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길래 전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손절해서. 그래서 이 손절 전부 하면서 휴마시스에서 벌었던 돈을 반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휴마시스 팔았을 때는 이익 실현했을 때는 48만원 정도 나왔지 싶은데 최종적으로 26만원을 확 준 걸로 봐서 나머지 종목들 포메탈부터 해서 다른 종목들이 다 밀렸죠.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나가지고 수익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버리고 지금 남겨놓은 것은 빅텍 300하고 그 다음에 포메탈 200하고 그리고 파미셀 100만원 요렇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금이 한 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휴마시스를 빠진다면 아까 제가 주문 넣어놓은 게 22,300원에 주문을 넣어놨는데요. 요거 22,300원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한 200만원 정도 잡을 생각이고 안 내려오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거래 정지 나오고 싶은데 그 정지 뉴스 나올 때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떨어지면 그냥 산맛에 매수하고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보통 2배 올라가면 제 경험상으로 재료에 따라 틀리겠지만 2배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요렇게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면 잡으려고 생각 중인데 안 내려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거 아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잡았으니까요, 보내줄 때가 됐다,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충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상황은 요 정도였고요. 오늘은 뭐 월요일날은 졸리운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남겨놓은 종목 보시면 빅텍, 포메탈 뭐 이렇게 남겨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이 시국에 뭐 전쟁 관련주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여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꺾여갖고 음봉이 좀 길게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상봉 느낌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확 치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인버스 종목으로 지금 뭐 유니온 같은 이런 종목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종목으로 빅텍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해서 지수가 약간 내려올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다 정리해보고 요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면 그나마 좀 안전해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넘어왔고요. 그리고 별로 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4월달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30% 나왔으면 할 만큼 했죠. 여기서 더 먹으려고 풀배팅 했다가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으니까 4월 얼마 안 남은 날 동안에 좀 지키는 방향을 하고 조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50%고 현금 50% 대충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지금 졸리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뭐 틀린 부분이 있거나 혹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못 본 게 있으면 댓글에서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잠 좀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전체적인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